25살에 겨우 지금 대학교 들어갔는데 1등 했다고 좋아하면 또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고 불행했고 괴로웠던 시기가 한 10대 중반부터 한 10년 정도 딱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금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저희 회사를 모르시고 저희 서비스도 아직 안 써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아직 아무것도 없는 회사고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또 나아가 전 세계에서 쓰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란 걸 너무나 만들고 싶어요. 강력한 지식 관리를 기반으로 한 문서 협업 솔루션 타입들을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캔버스 대표 김우진입니다. 정말 다양한 포맷의 정보들이 다양한 채널에 분산되어 실제로 활용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인간이 가장 순수하고 지적인 행위인 지식을 창출하는 데 몰입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입니다. 2020년 7월 법인 설립 이후에는 73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하였고요. 주간 성장률로서는 30에서 40% 정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입학을 하였고, 스카이라는 대학이 지상 목적인 것처럼 너도 서울대 가야지 라는 기억이 정말 제 인생의 첫 기억일 정도로 굉장히 큰 부담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 영화들, 그런 것들을 거의 일체 못하게 했었죠. 적응하기가 조금 저는 어려웠고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한심하게 보냈었어요. 아버지께서 더 이상 못 의식했던지 네가 그나마 하고 싶은 게 뭐냐, 영화 감독이 하고 싶다, 그러면 프랑스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해서 도피처를 찾듯이 프랑스로 갔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어 한마디도 못한 채로 갔고, 유학생활이라는 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유복하게 유학생활을 당연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간절했던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가 내 인생에 주어졌다는 거, 인생이란 거를 새로 다시 시작해보자, 언어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간지 6개월도 안 됐을 때 통역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통역을 잘했겠습니까? 잘 못했죠. 부딪혀보자. 통역 일을 하면서 또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고, 언어를 더 잘하려면은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부동산 쪽 일이었어요. 한 대여섯 명 되는 작은 회사였는데, 제가 인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방식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프라이싱 전략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정말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저한테 환경을 좀 마련을 해주셨었어요. 정말 매달 어떻게 보면 월급을 되게 올려주셨거든요. 아, 내가 잘하는 게 있구나, 내가 사회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낼 수 있구나 라고 처음으로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의미 있어하고 하는 일이 이런 비즈니스가 아닐까? 제가 그 일을 하던 중에 지금의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오면서 집을 찾던 손님이었는데, 당시에 제게는 굉장히 간절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내가 지켜주고 싶고 책임을 지고 싶은 사람이 막 생겨났던 찰나여서 어떻게든 한번 성공을 해봐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공부를 해야겠다. 파리 경영대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만학도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약혼까지 했었어서 정말 책임감이 크고 정말 절실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떻게든 제일 잘해야겠다. 정말로 계속 1등하고 당연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기뻐할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25살에 겨우 지금 대학교 들어갔는데 1등 했다고 좋아하면 또 그렇잖아요. 학부 마지막 학년 때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라는 유럽에서도 이제 굉장히 명문으로 꼽히는 학교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정말 나는 많은 지식을 내 머릿속에 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교수님들이 다 말렸는데 정말 최고 어려운 과목만 다 수강을 했던 것 같아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건 수학도 그렇고 따라갈 수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다시 느낀 게, 사람이 정말 간절하면은 어떻게든 하게 되는구나. 이제 나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 이제 교수님과 또 연이 돼서 예일대학교로 또 교환학생 또 갔던 거고요. 석사 때. 석사까지 하고 나서 이제 안정된 길로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컨설팅 펌으로 가게 됐는데, 가장 큰 좀 갈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면은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딱 그 회사를 그만둔 게 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서 그
그만뒀거든요. 아직 아이는 없었기 때문에 더 익숙해지면은 더 이상은 내가 빠져나오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해보기 전에는 절대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업이란 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지 아닌지, 지금 제대로 도전조차 해보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정말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 일단은 공유 오피스 조그만 사무실 1인실 하나 얻어가지고 나왔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창업을 했을 때 공동 창업자분들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게 딱 한 달 정도 돈이었어요. 정말 집요하게 투자분들에게 어필을 했던 것 같고, 법인 설립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투자 유출을 클로징을 해서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당시에 지표는커녕 제품조차 하나도 없었거든요. 비전이 굳건해진 상태에서 개발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6개월 동안은 개발을 아예 하지 않았었고요. 아주 구체적인 미래를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그려보자, 100 몇십 장 정도로 IR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저희 투자해주신 소풍벤처스 최경영 파트너님이 마치 IPO하는 자료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이 팀이 얼마나 이 업에 대해서 간절하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지 않았었나. 제품 차원에서 갖고 있는 전략은 빠르게 출시해서 빠르게 실패하자 였던 것 같아요. 가장 집착했던 거는 고객 인터뷰, 작년에만 해도 1400번 정도 했더라고요. 처음에 내놨던 건 정말 껍데기뿐인 제품이었어요. 그 상태에서도 저희는 내놨고, 슈퍼히만 PNF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만약 우리의 제품이 내일 당장 사라진다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느냐. 3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Very disappointed, somewhat disappointed, not disappointed. Very disappointed라고 응답한 사람이 이제 전체 응답자 중 40%가 넘으면 PNF를 찾았다. 처음으로 받았던 게 5, 6% 됐었던 것 같아요. 고객 피드백을 받고 그분들이 가장 어떤 니즈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제품에 반영을 하고, 그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하면서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생각해도 있을 이유가 없는 툴인데, 지금 모습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유저분들이 다시 재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고객 피드백을 통해서 알아낸 거는 도대체 왜 돌아오냐. 너희가 온보딩 세션 때 시켜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여기 다 넣어놨다. 근데 귀찮아가지고 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다. 그게 저희한테 아하 모먼트였던 것 같아요. 어떤 자료들을 일단은 수집을 하게끔 되면은 어느 정도 락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 이터레이션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휘발될 수 있던 정보들, 자료들을 가장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타입들을 통해서 수집을 할 수 있게끔 만들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해서 제품에 적용을 했었고, 결국에 투자자분들을 설득하려면 완제품으로서 지금 설득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를 미리 입증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프로덕트 헌트의 프로토타입으로 저희가 런칭을 했었던 거거든요. 오늘의 제품에 선정이 되면서 2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갑자기 트래픽이 막 쏟아졌었고, 기회를 흘려버리지 않고, 이런 전 세계 사용자들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제품인데 돈을 내겠다는 수요까지 우리가 검증을 한다면 우리가 투자자분들께 보여드렸을 때 조금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바로 하루 만에 랜딩페이지 뚝딱 만들어서 $100의 라이프타임 파스를 그 당시에 판매를 한정판으로 했었거든요. 3시간 만에 바로 판매가 됐었어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팀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결국에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수요가 있구나 라는 걸 검증도 할 수 있었고, 투자자분들께도 좀 확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드 라운드를 클로징 한 다음에 팀원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은 카카오벤처스에게 받는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정신환 대표님을 찾아뵀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거의 3일에 한 번씩 계속 문자를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일스톤이 있는지를 계속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해주시게 됐는데, 집착이 장기간 유지되니까 이 미친놈의 모습이 오히려 좋게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에겐 정보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정말 극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유와 투명성인 것 같아요. 개발팀, 디자인팀, 사업팀 할 거 없이 같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매일매일 공유를 하고요. 회의를 무의미하게 길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유의미하게 길게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구성원들이 각자가 강력한 오너십을 가지고 항상 회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되지라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미팅이 그냥 마냥 길어지는 게 안 된다고 기회를 차단해 버린다면 오히려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비슷한 결론에 항상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창업을 하기 전에 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때로는 어린 팀원분들이 갖고 있는 이니셔티브나 아이디어가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내 경우로 봐선,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꾹꾹 참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내 경험을 기반으로 내린 예측이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분명히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일단 믿는 것 같아요. 행여나 그게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해보기도 전에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고 회고하고 겪는 것만큼 진짜 성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원 내 성장이 있어야지만 회사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제 권위를 계속해서 낮추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성원들이 정말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수직 관계에서보다 극단적인 수평 관계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라는 자리가 아무리 권위를 낮춰도 어느 정도는 불편함이 있고 어느 정도는 눈치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일말의 불편함마저도 없애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탈권위를 해야 되는 게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힘들고 불행했고 괴로웠던 시기가 한 10대 중반부터 한 10년 정도 딱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금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 투성이니까 웬만한 일들이 있어도 지금은 항상 감사한 마음이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깔리는 것 같고, 그때 하나 배운 거는 그 전에 행복하지 않았고 실패했던 이유는 정말 내가 진심으로 뭔가 간절히 원하지 않았었구나. 어떤 거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비로소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똑똑하고 정말 특이한 역량을 지녔고 이런 분들이 많은 업계에서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걸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팀원분들께도 제가 유일하게 항상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나도 저기에 한 3분의 2만 하면 난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온몸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저희 회사를 모르시고 저희 서비스도 아직 안 써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아직 아무것도 없는 회사고요. 사실 스타트업이 나중에 잘 되고 나서는 이런 전략이 있었다, 저런 계획이 있었다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지금 저희 그런 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또 나아가 전 세계에서 쓰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란 걸 너무나 만들고 싶어요. 사실 80년대 초반에 나온,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던 A4 출력물 중심이던 시대에 나온 툴들과 정부의 홍수 속에 대부분의 자료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참고하고 작성하는 환경은 굉장히 많은 간극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류의 디지털 지식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어떤 문서 업무를 할 때 어떤 정보들, 어떤 자료들이 수집되고 실제로 활용되는지 사람이 일일이 폴더 관리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일을 저희 타입드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많은 시간이 자료를 찾아 헤매이는 데 낭비되고 있는데, 인간은 오로지 정보의 종합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인류의 글쓰기 모습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타입드의 비전입니다.